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기업가 정신 2세대의 대표적인 두 명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같은 시기의 기업가이지만 한국의 새로운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업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주차 강의까지 1세대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의 기업가 정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1세대들 중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 신격호 회장은 본인이 일본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껌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껌 사업 이외에 다양한 다른 사업에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2세대 기업가 정신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세기 또는 21세기라고 부를 수 있는 1990년대 말에 나타난 새로운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휴맥스라는 회사를 창립한 변대규 회장의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대규 회장은 1989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제어계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동료 후배 등 7명과 함께 창업하게 됩니다. 회사 이름은 사람을 세우는 기업이라는 의미의 건인, 세울 건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건인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1989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공대, 그 중에서도 매우 낯선 이름의 신설학과였던 제어계측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이 세상에 큰 힘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공계에 흥미를 가졌고 결국 공대를 선택했다. 로봇공학, 미사일 유도 제어, 신호 처리 등 멋진 말들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대규 회장에게 공대, 그리고 제어계측학과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는 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자 하는 선택을 했다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당시에 박사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1970년대 본인이 보아왔던 정부의 경제성장과 빈곤 탈출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을 키우고 기술을 고도화했던 국가발전 프로젝트 실행에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귀국해서 교수가 되셨던 권욱현 지도교수가 전해주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젊음, 그리고 창업, 꿈, 노력, 역경, 가치 실현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교단보다는 창업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공부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자본금 5천만 원을 빌려 학교 인근 봉천동 낙성대 입구에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을 냈습니다. 과거 1세대 기업 경영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와 함께 동업한다거나 또 누구 밑에서 일하면서 사업의 기회를 찾았다면 변대규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박사까지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인 차별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기업가 정신 성공 사례의 초반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창업 후 그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창업 초기 5년간 대학에서 배운 것만을 위주로 공장 자동화, 관련 용역 사업, 비디오 신호 처리, 보드 등 대부분의 초창기 기업처럼 돈이 되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사업 전략이나 목표도 없이 그저 제품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창업 초기의 목표가 조금 달랐던 것인데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 것이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보는 사업적인 시각이나 안목도 없었고 시장이 원하는 제품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다가 우연히 PC용 영상 처리 보드라는 제품을 내놓게 되었는데 광고 문구에 영상 위에 자막을 올릴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자신들은 PC로 영상 처리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필요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5년 동안 공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변대규 회장은 10년의 대학원 과정 동안 기술만 공부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시장의 반응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막 처리 보드인 비디오 믹스 제품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없애버렸는데 이제는 제품을 업그레이드까지 한 것입니다. 때마침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노래방 붐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자막 스크립트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영상에 가사를 띄우는 것이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술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기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장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1993년 디지털 가전 사업에 진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사업 전략상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엔 그저 기술이 있으니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이거 필요해요 하면 해주었는데 화면에 자막을 올리는 보드를 만들고 시장의 반응을 본 후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방 가사를 띄우기 위해서 창업한 것은 아니냐라는 내부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이 워낙 심해서 초기 창업 멤버의 7명 중에 1명은 나가버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이 들어간 가전제품과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이후에도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진행했습니다. 1995년 초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호주의 한 방송사에서 디지털 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셋톱 박스를 사려고 한다는 입찰 안내서를 삼성물산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변대규 회장은 노래방 영상기기를 만들면서 시장에 관해 생각했고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제품을 연결해 디지털 위성 셋톱 박스를 떠올린 것입니다. 이때 휴맥스는 기존의 모든 사업을 포기합니다. 이때도 내부의 반발이 무척 많았습니다. 당신 노래방 가지고 충분히 돈을 잘 벌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나간 사람은 노래방 기계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갔지만 이제는 노래방 기계를 포기하고 셋톱박스를 하겠다고 하니 왜 이렇게 위험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냐고 하면서 또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셋톱박스 개발에 전력을 쏟아붓습니다. 셋톱박스는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 등이 TV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를 제어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따라서 TV 위에 놓이는 셋톱박스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시청료를 계산하는 과금 시스템도 들어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이때 한국에서도 MTV라고 하는 글로벌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존까지 케이블 TV로 선만 연결해서 시청했고 위성 방송으로 신호를 직접 받는 것은 대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과감히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는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위성의 데이터를 받는 셋톱박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죠. 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처음부터 해야 하고 겨우 맞춰 제품을 생산하려고 했더니 수출 제품은 해외 방송사의 방송 규격에 맞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노래방 기기에는 그런 인정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이후 전력을 쏟아부어 개발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인 1996년 9월에 첫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는 성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그들의 제품에는 기술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출 대상 방송국이었던 호주 회사가 유럽의 대형 방송사였는데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구매와 관련된 대상도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또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쓰일 수 있는 셋톱 박스를 만들었고 이것을 해외 방송사 방송 규격에 맞추기만 한다면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도 해외 법인을 설립하자. 과거에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외에 진출했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수출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알아보니 호주의 유력 방송사에는 높은 관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디지털 방송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고민해야 하는 관건은 이 유럽의 거대 기업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틈새 시장인 일반 유통 시장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회사 제품이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제품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대 방송 시장과 직접 경쟁하지 않고 일반 디지털 유통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과 직접 협상하는 사업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기업이고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기에 차라리 일반 디지털 유통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가 경영자로서 뛰어난 통찰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과 안주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방송 화면에 자막을 올리는 것부터 기회를 포착해 많은 돈을 벌었고 이후 셋톱 박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술이 없었음에도 공부해서 만들어 결국 수출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는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계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는 제품 브랜드를 휴맥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가 회사를 만들 때 만든 회사 이름이 건인, 즉 사람을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휴맥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휴먼, 즉 사람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1998년 1월에 회사 이름을 아예 휴맥스로 바꾸고 제2의 창업을 선언합니다. 기존의 단순 납품업체처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 즉 OEM 방식으로 판매하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휴맥스 제품으로 독립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자 전 세계 방송사는 물론 일반 유통시장에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는 1990년에는 중동, 2001년에는 독일과 미국,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는 아시아 시장도 급행창해서 휴맥스 제품의 판매는 호조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 기술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고 외국계 기업의 유통에 대한 침투가 쉽지 않은 일본에서도 위성 셋톱 시장에서는 이 휴맥스가 유일하게 성장했던 외국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휴맥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89년 휴맥스의 초기 매출은 1억 2,500만 원이었지만 약 20년이 지난 2008년에는 7,800억 원의 성장을 했으며 2009년도에는 8천억을 넘었고 2010년도에는 1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거의 6,00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전 세계 15개국의 해외 법인과 지사, 그리고 폴란드, 인도, 중국 등 7개국의 생산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80여 개국에 셋톱박스를 수출했으며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95% 이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한 전체 임직원 중 절반이 연구직이라 기술력과 연구개발, R&D의 역량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이처럼 변대규 회장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음속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고통을 통한 성장입니다. 성장은 고통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라는 중에 아플 수 있다는 성장통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고통을 통한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적인 삶이 인생을 보다 열심히 사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기업가는 인간을 우선시하는 회사명처럼 기업의 존속과 자아실현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즉, 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지만 그 속에서 개인, 즉 임직원들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 되는 사업만 찾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기회가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술을 기반으로 지원을 받아 바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도전하고 열정적인 투자를 통해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1세대와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새로운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래 한국형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